공통적인 언어, 전력 언어의 부재라 1950년대 의사소통 모델에서 전달자가 수용자와 소통한다. 이런 비유는 메시지가 일종의 꾸러미처럼 전달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쪽에서는 메시지를 포장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 풀어 연다.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신도들, 수많은 의사소통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기업의 전력 역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이 될까? 정월의 말씀이다. 훌륭하게 소통되는 전력은 마치 에스페란토와 같은, 그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영역을 개척한다. 직원들은 리더가 조직의 게임 방식을 정의해 주기를 바라고, 리더는 직원들이 게임의 진행을 방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 같은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전략은 직원들에게, 리더에게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크레니엄의 전략이 집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의 일원자가 되는 것이라 하자, 당신은 중국의 제조업자이며 새로운 게임 말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의 근거에서 반대 의견을 주장할 것인가? 회사의 전략은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초정적이라 그것을 근거로 반대하면 자신이 꼭 바보처럼 느껴진다. 거기다 대고 도대체 뭐라고 하겠는가? 부품을 접착제로 붙인 게임 말은 보드게임의 1인자라는 포지션을 위협한다. 글쎄 옳시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저축 대부 신용조합은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전략 언어를 개발했다. 조직 내부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략을 이렇게 묘사한다. 우리는 최초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 번째 되고 싶지도 않다. 해석: 우리는 발빠른 투자자가 되고 싶다. 우리는 언제나 한 발짝 물러나서 모험심이 강한 다른 누군가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혁신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 다음 재빨리 개척자의 뒤를 쫓아서 그들을 모방하되 원래의 것보다도 더욱 뛰어난 상품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 중에서 한 곳이 수수료 중 일부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신용카드 상품을 내어놓았다고 하자, 이 카드는 형편없이 실패했다. 그동안의 저축 대부 신용조합은 지방 소아병원과 제휴하는 신용카드 상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소아병원은 그 카드로 모금한 $250만 응급실을 새로 개조할 수 있었다. 이들의 전략은 매우 뚜렷하다. 회사 전체가 이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해보라. 마케터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끊임없이 주의를 탐색할 것이다. 인사과는 창의적인 개척자가 아니다. 실행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인재를 찾는다. 경영자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발명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형성시키는 개선자들에게 인센티브로 보상할 것이다.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는 이들에게 명확한 기제를 제시할 수 있는 한 문장, 그것이 바로 전략일지 모른다. 모토다. 그것이 바로 전략 모토다. 나아가서 그것은 일선 직원들의 관리자와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를 제공한다. 모든 조직원들이 당신의 전략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건설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가령 당신의 친구와 함께 다트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항상 높은 곳에 겨냥을 해서 던진다면 당신은 그에게 유용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다 관역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관역의 중심이 어디인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런 경우 두 사람의 의사소통은 비생산적이 되고 당신과 친구 모두 마음을 상하게 될 것이다. 관역. 착 달라붙는 스티커 전략 만들기. 전략 소통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벽, 지식의 저조와 의사결정 마비, 그리고 공통적인 전략 언어의 부재는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지만 극복 방식은 서로 흡사하다. 그레니엄의 CHIFF는
이 세 가지 장벽을 모두 극복했다. 최푸른 지식의 저주를 타파하고 최고 관리자들이 브랜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막상막하라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줌으로써 의사결정 마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구체적으로 뜻밖의 것들을 말하라. 평범한 전략이라면 뜻밖의 것들을 말하자. 스토리를 말하라. 좋은 스토리는 초상적인 전략 선언보다도 훨씬 낫다. 명심하자. 효과 없는 전략을 피하려면 일반적인 비즈니스 통념들은 리더들이 전략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전략 의사소통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후령어는 반복 또 반복이다. 전략이 조직사에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려는 의미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다. 반복으로는 지식의 저주를 타파하거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가 없다. 연어 스토리처럼 잘 달라붙는 전략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구체적인 언어와 스토리 쪽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좋은 전략의 구성 요소에 대해 우리는 리더들이 전략을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올바른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이 조직 내부의 언어가 되도록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다. 이 두 단계는 모두 필수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많은 조직들이 1단계에서 멈춰서는 경향이 있다. 또는 1단계를 마친 다음에 직원들이 기억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수백 번의 연설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전략이 당신 직원들과 외부 파트너들의 행동 기입 속에 스며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상적인 대화와 결정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조직이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된 전략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나쁜 소문은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이 책이 출간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 스티커 아이디어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들은 자세에 관한 나쁜 소식이나 특정 상품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떼어내고 싶어 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티커 아이디어를 녹여서 떼어낼 수 있는 용해지는 없다. 스티커 아이디어는 필연적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는 간의 우스꽝스러운 행정을 과시하는 백만장자 상속녀의 뒤에는 수백만 명이 찰떡 달라붙어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대체 에너지 또는 보다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은 없다. 페리스 힐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그저 잠자코 기다리는 것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유론도 완전히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스티커 아이디어를 떼어내지? 라는 마법의 질문은 우리를 여전히 괴롭혔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학술 연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척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과제였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약 65년이나 된 믿음직한 단서를 찾아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사회학자들은 애국적인 차원에서 루머 통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횡행한 소문들 가운데서 약 3분의 2가 이른바 이간질, 다양한 사회 집단들 사이에서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는 비난들이었다. 이런 악의적인 루머는 거짓에 근거하고 있었다. 사회를 탐험하는 데에도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런 루머들과 전투를 벌이고자 했다. 그러한 이간질 루머를 방지하는 데 특히 또 뛰어난 효과를 보인 전술이 있다. 분노의 방향을 돌려서 그 루머를 퍼뜨리거나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거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일례로 루머 통제자들은 나치 스파이들이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작성했고 이런 선전은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거센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었다. 너처럼 나치들의 거짓말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치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맥도날드의 지렁이 버거 사건 떼어내기. 처음에 이런 전시 선전은 비즈니스나 학교에서 스티커 아이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리더들의 관심사와 별 관련이 없는 듯이 보였지만 얼마 안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이미 달라붙은 아이디어를 떼어내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루머 통제자들은 아이디어를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예 다른 영역으로 눈길을 돌려 이미 존재하는 스티커 아이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홍보했다. 루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기보다
나치가 당신을 속이려 하고 있으니 거기 속아 넘어지 가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떼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 고기에 지렁이를 사용하는 끔찍없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처음에 그들은 아이디어를 떼어내려고 했다. 1978년 맥도날드의 대변에는 지렁이 고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성을 사슬 묵은 헛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 어떤 의미로 사용하려는가?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 고기를 사용한다? 아니면 어불성설이며 사실 묵은 헛소문인가? 1992년이 되자 맥도날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CEO 레이 크록이 그보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을 내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 고기를 쓸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햄버거 고기는 1파운드에 1.5달러지만 지렁이는 파운드당 6달러나 한단 말입니다. 근사한 한방이었다. 크록은 스티커 아이디어에 대항해서 스티커 아이디어를 내세운 것이다. 그의 스티커 아이디어에 포함된 신뢰성과 의외성 요소를 보라. 심지어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만약에 너가 지렁이 버거를 팔려고 한다면 진짜 지렁이 고기가 아니라 쇠고기를 썼을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스티커 아이디어에 맞서서 그보다도 더욱 잘 달라붙는 스티커 아이디어로 대응한 또 다른 예를 보자. 1990년대 후반 이메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떠돌던 고약한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한 소문을 기억하는가? 잘못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고약한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한 소문을 기억하는가? 이메일을 열면은 바이러스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면은 그 즉시 당신의 컴퓨터는 끝장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시스템 관리자가 날마다 그의 이메일 편지함을 채우는 바이러스 경고 이메일에 지친 나머지 패러디 메일을 썼다. 경고. 만약 여러분이 제목에 좋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는다면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좋은 시간은 당신의 하드 드라이브를 완전히 삭제해버릴 것입니다. 또한 당신 컴퓨터 주변에 있는 모든 디스크의 데이터도 망가질 것입니다. 당신 냉장고의 온도 조절 장치를 고장내어서 냉동실의 아이스크림을 몽땅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의 자기선을 손상시키고 부분 공간 화성음을 발생해서 음악 CD를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새 휴대전화에 옛 휴대전화의 번호를 입력시키고 그 항에는 거루운 요소를 뿌릴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차해놓은 자동차를 찾을 수 없도록 당신 자동차를 이상한 곳에 옮겨 놓을 것입니다. 그의 패러디 이메일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고 바이러스 루머는 조롱되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헤이즐턴의 민속자 빌 엘더슨은 이 패러디 메일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바이러스 경고 이메일은 자취를 감췄다고 기록하고 있다. 젊은 시스템 관리자의 패러디 이메일은 지나친 경고의 모순성을 무척 영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만약 이후에 당신이 이런 도식에 맞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당신은 걱정을 하기보다 오히려 웃어 넘기게 될 것이다. 이 젊은 시스템 관리자 역시 스티커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욱 잘 달라붙는 스티커 아이디어로 대항했다. 더 강력한 스티커 메시지로 싸워라. 강력한 메시지로. 이것은 스티커 아이디어다. 간단하고 구체적이고 감성적이기까지 하니 만일 당신의 자동차 제조업자라면 이 메시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발명품. 자동차 옹호자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말로 설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스티커. 학생들에게 착 달라붙는 스티커 교수법은 교사인 당신은 스티커 아이디어의 최선봉에 서 있다. 당신은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스티커 아이디어를 생산해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맞춤법과 다항식 혹은 설리자에게 관한 수업을 빨리 듣고 싶어서 두 눈을 번쩍이며 교실에 뛰어들어오는 학생이 대체나 몇이 있겠는가. 당신이 완수해야 할 그 임무와 사명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생각해보자. 신장도덕 전설처럼 바보 같은 아이디어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착 달라붙는 것을 보면 기분이 상할 정도다.
그보다도 더 짜증나는 것은 또 이 전설에는 아무런 출처도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잘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한 사람도 없다. 그의 이야기들은 그 안에 내재된 특성들 때문에 저절로 착 달라붙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저절로 달라붙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성 아이디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스티커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당신의 수업이 더 잘 달라붙도록, 여기에 당신의 수업을 더 잘 달라붙도록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의 자기장에 관해서 배우고 있다고 하자. 한 교사가 거기에서 약간의 미스터리 요소를 집어넣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묻는다. 만일 여러분이 25,000년 전에 나침반을 들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북쪽으로 걷고 있었다면 결국에는 남극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요? 이것이 바로 호기심의 공격을 이용한 교수업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외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겠다. 우리는 당신의 착 달라붙는 스티커 수업을 고안해낸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를 바라며, 또한 이 글을 통해서 그런 원칙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단선상 수업의 핵심을 찾는 법.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역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한다. 역피라미드 구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사의 첫 단락에 제시하고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덜한 요소를 놔야 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의 보존할 때 기사를 편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싱어 교수는 강의의 핵심과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A++ 학생과 A++ 학생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학습 내용을 걸러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가르치고 싶은 몇몇 핵심 개념들을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음악과 같은 녹음 소리를 조절해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었다. 자, 말 없는 마차라고. 비유는 새로운 개념을 묻고 연관짓는 매우 쉬운 방법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등학교 교사인 홀트는 자바 프로그램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변수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토했다. 그는 비유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변수는 컵이랑 똑같은 거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컵이지. 학생들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컵을 받았다. 유리컵에는 오직 숫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맥주컵에는 문자만 담을 수 있으며 커피컵은 참과 거짓말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은 결코 섞일 수가 없다. 말하자면 커피컵에는 숫자를 담을 수가 없다. 홀트는 이런 비유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변수에 대해서 개념을 빨리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커피컵이나 유리컵 비유를 이용해서 종종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을 수도 있었다.